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권위를 운운하지만 행정부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를 제안한 이유를 보면 더 혀를 내두르게 만듭니다. 첫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국회 가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과 억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정리 그 주장을 못 버리겠으면 이미 진행 중인 판결의 결과를 기다려보면 될 일인데 굳이 감사원 감사를 의결합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는 이미 진행 중인 판결에 재판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둘째,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문진 및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하였지만 그 내용 역시도 첫 번째 언급한 사유의 동어 반복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여전히 2인 체제의 기형적인 형태로 이사를 선임하여 위법하다고 할 뿐 그 밖에 그 선임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일 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회 정언감정법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주장도 터무니없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감사 요구안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 정언감정법률에 따라 국회가 요구하는 보고와 서류 제출의 요구, 정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그러한 의무는 방송통신위원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이 서류를 내어놓지 않고 정언하지 않는다고 압박합니다. 탄핵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은 마비시켜놓고 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감사원, 사법기관 등에서 관련 법률에 의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공개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의결을 거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또박또박 읽어가며 법률과 법원리에 따른 불가능한 사정을 설명하려고 하였지만 상위법 우선이라는 원칙만이 유일지구한 법원리인 듯이 되뇌이면서 심지어 저에 대하여 2번이나 고발을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제출한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것도 실상은 그 저희가 다른 곳에 있어 보입니다.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여러 차례 기관장들의 교체, 유례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 가결, 이어진 3일간의 청문회 등으로 직원들이 지치고 힘든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생각해서 어느 과장이 국회 여당 측 질의에 답변하면서 하소연을 했더니 그걸 문제 삼습니다. 오죽했으면 그런 말을 국회에 가는 문건에 추가했겠습니까? 아파서 아프다고 했더니 호되게 더 당한 꼴입니다. 아픈 사람 보고 내가 왜 아픈지 입증을 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그 직원은 8월 28일 증인으로 소환되었습니다. 아플 때 아프다라고 말할 여력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너무 아프고 너무 지치면 그런 말을 할 여력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공무원단을 불러서 압박하더니 급기야 실무 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합니다. 좀 더 가면 아예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쉽게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지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런 위법부당한 감사 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됩니다.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무력화되어도 국민이 피해를 보아도 그런 것들은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아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겁니다. 유례 없는 위원장 탄핵, 무리하게 강행된 3일간의 청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터무니없는 고발,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향해 무언가 큰 시위를 하려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탄핵을 남발하고 있지만 어제도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현재 남발되고 있는 탄핵이 얼마나 정치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국회 가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압박하는 질문만 하고 뭔가 제대로 답을 하려고 들면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그러니 이렇게 제가 기자님들을 모셔서 저희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반론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이미 국회 가방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에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고 역시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겁니다. 국회 가방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국민이 인정을 한다면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일 명분도 이유도 사라집니다. 터무니없이 소리치며 누르려고만 하니 이렇게 반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